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 시장에서도 규모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렌터카 1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관광지나 공항 근처에서 사용되는 이 단기 렌터카 수요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렌터카 업계가 커진 데에는 예상 밖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렌터카 하면은 가끔 여행 갔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빌리는 차,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시장이 커졌나요? 네, 이 렌터카 시장이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1990년대 후반 기업들이 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장기 렌터카에 눈을 돌리면서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지 20여 년 만입니다. 지난 2016년 63만 대 선에 머물렀던 렌터카 등록 대수는 매년 10% 이상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렌터카 시장은 크게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장기 렌트,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렌트, 자차 사고 발생 시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빌려주는 보험 대차로 나뉘고 있습니다. 관광지 중심 단기 렌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침체된 반면에 새로운 렌터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렌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빌리는 렌터카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럼 얼마나 되나요? 사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이 개인의 유입세는 뜨겁습니다. 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개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만 해도 20%대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50% 가까이로 성장했습니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장기 렌터카 이용자 중 개인의 비중은 지난 2014년 말이죠. 27%에서 2020년 말에는 45%로 18%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SK렌터카는 장기 렌터카 이용자 가운데 개인 대 법인 비율이 지난 2020년 51% 대 49%로 변화하는 등 지난해 처음으로 개인 이용자가 법인 이용자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렌터카 하면 회사 법인 차량의 전유물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개인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동차는 재산이고 무조건 소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유에서 뭔가 빌려도 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게 된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만 해도 이 차량은 재산으로 인식해서 스스로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렌트를 선택하는 고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렌터카를 타는 사람이 증가 추세입니다. 차량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이 공유로 변화한 데다가 이 초기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힙니다. 또 렌탈료를 지불하면 손쉽게 차량을 관리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대중교통 사용을 꺼리게 되면서 출퇴근용으로 월 단위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수요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네, 저는 아직 인식이 2030 세대와는 거리가 살짝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코로나19 속에서도 렌터카 시장의 기업이익은 껑충 뛰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업체 1위 롯데렌탈은 지난해 3분기 6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7%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업계 2위인 SK렌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219억 원을 기록해서 2019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불황에도 끄떡없이 상승세를 달리는 렌터카 시장인 만큼 업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계속 증가해서 중견, 중소,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1,100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법인 고객은 사실상 이미 포화 상태인 탓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면 이 개인 고객을 더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렌터카 업체들은 맞춤형 서비스로 승부수에 나섰습니다. 각 업체별로 인공지능 차량 추천 시스템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견적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렌터카 시장 규모가 정말 커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렇게 늘게 되면 소비자 불만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예,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여간 렌터카 불만 건수는 8,114건으로 전체 품목 가운데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고 관련 피해가 46.6%로 가장 높았고 계약 관련 피해와 렌터카 관리 미흡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거나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운영하지 못해서 발생한 영업 손해를 배상하는 휴차료를 비싸게 내는 것 외에도 차량 고장을 겪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대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 5명 중 1명이 안전과 관련된 고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렌터카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될 되는 게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렌터카 인수 시에 와이퍼나 라이트 등 이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한 상황이고요. 이 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 방안을 담은 렌터카 표준 약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이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렌터카 시장 전망은 계속 성장세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차량 관리의 편의성과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 등을 이유로 이제 렌터카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업계 내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30여 개의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 렌터카 사업 조합 연합회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험 대차 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이 잔존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 신규 사용자가 남아있는 비율을 뜻하는 게 이 잔존율입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 신규 사용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초기 반응이 좋았어도 잔존율이 떨어진다면 신규 사용자는 늘어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면 초기에 많은 광고비로 물량 공세를 한 제품이나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품질을 유지하지 못해서 새로운 고객을 계속 유치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렌터카 100만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잔존율을 높이는 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겠죠. 오늘도 소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